자,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스페셜 게스트 먼저 소개하고 방송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을 디비지게 만든 독수리 오영재 중 한 분입니다. 보수정당의 텃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끈질기게 도전장을 내밀어 사수만에 어렵다. 사수만에 국회에 입성한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전재수. 아, 부끄럽다. 이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는데 진짜는 여기 있는데 왜 이제서야 부르고. 그래. 어머, 맞아. 어떡하냐, 이런 실수를. 총선 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고, 스튜디오로 모신 건 이제 처음인데. 웬일이니. 네, 일단 우리, 진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요새 이거 팟짱 메디합니까? 요즘 한 올리면 10비권 정도 합니다. 예. 전재수가 안 나타나가지고 많이 떨어졌군요. 네. 두고 전재수 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인데 예. 팟짱 순위 확실하게 올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자, 본격적 토크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전재수 의원이 그 공동법안 발의 한번 했다가 크게 돼가지고. 폭탄 맞았습니다. 예, 뭡니까? 뭐 발언한 거예요? 종교인 과세인데요. 예. 제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스위스 가 있는데 SNS 딱 보니까 난리가 나버렸더라고요. 예. 종교인 과세. 종교인 유예. 과세에 제가 이제 그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에. 유예하는 그렇죠. 것에. 김진표 의원이 낸 거에.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근데 전재수 의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법안인가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4월 달에 서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선 전에. 그런데 이게 8월 달에 발의를 한 거잖아요. 4월 달에 제 기억도 사실은 잘 안 나는데 되돌이켜 보면은 본회의장에 김진표 의원님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김진표 의원께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이래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알고 그거였어. 봤더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처리를 했죠. 왜냐면 제 잘하셨어요. 지론과도 맞지도 않고. 네. 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썩을 놈 8인방 이러더라고요. SNS에서. 민주당 의원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썩을 놈 8인방 중에 전재수. 그러더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더니 세 분이 철회를 했잖아요. 백혜련 의원하고 전재수하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박홍근 의원하고 세 명이 철회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넣었다 뺐다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3인방. 이래가지고 내가 폭탄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전재수 의원 지론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종교인 과세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덜어 있어요. 특히 초선 때. 저도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예, 왜냐면 이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초선 때는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의원이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눈치 작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10명 정도 발의 다 가능한데 처음에는 좀 누가 나한테 내 법안에 좀 이 서명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무조건 다 서명을 해주게 돼요. 빚지는 거지. 예. 서로 이제 품앗이 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나고 보면.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해주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넓은 세율에 낮은 세율. 넓은 세율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제 세금을 유예시켜 주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공동 발의를 하더라도 챙겨보겠다. 이 말씀 꼭 드리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부산 사나이의 화끈한 사과다. 그렇습니다. 그지? 부산 사나이 전재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변명의 일단 시간을 갖고 해명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우리 방송에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또 딱 보자마자 전재수 안 들어 이럴까봐.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넣었다 뺐다 3인방이잖아. 그럴까봐 해명의 시간을 일단 갖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봅시다. 고정 멤버 일단 소개하고 가죠. 자, 진짜 나타났다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 대변에 나오셨습니다. 잘생겼어. 왜 그러세요? 귀엽기까지. 큰일 났다. 큐티보이. 정신 바짝 차리자, 오늘도. 몽롱하다, 아주 그냥. 역대 원내 대변인 중에 잘생긴 걸로 탑5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5분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변인 5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근데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열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뭐 김장겸 사수 어디서 이런 말을 들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요. 네. 대변인 논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논평 낸 거 한번 잠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까지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이게 제 논평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핵 터지고 뭐 말로는 안보정당이라고 난리 치고 안보 정말 중요하다고 이랬는데 결국은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김장겸 그것도 출석을 안 해서 네. 생긴 문제인데 본인은 또 정작 그 다음날 출석을 했어. 근데 그냥 한국당은 출석을 안 해. 들어와야지. 그럼. 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업을 안 듣겠다는 건데, 수업 안 듣는 이유가 친구가 잘못을 해서, 체벌을 해야 되는데, 걔가 체벌 받으니까 난 학교 안 갈 거라고 이야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국회 파행시킨 명분이 김장겸 구하기란 것도 정말 저는 너무, 예. 그러니까 약간 실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김장겸이 노동청에 고발돼서 출석하라고 하는 5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사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화를 내며 우리는 국회를 안 나가겠다. 근데 그냥 핵 실험까지 북한이 이런 엄중한 상황이죠. 그렇죠. 놀고 먹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작년 근데요. 국정감사 때도 우리만 했어. 원래요, 거기는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여당일 때도 그러니까. 미방위의 경우 간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미방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데 아주 익숙하다니까. 제가 취재한 바를 좀 말씀하십시오. 네. 이 김장겸 사장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좀 더 가열차게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성수 의원이 얘기한 네네네. 거 있잖아요. 김장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나는 보수의 최후의 보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여럿이 그런 증언을 하면 사실 개연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대표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네. 연락했다는 거. 예,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하고, 예, 그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에게. 그래서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냐. 안 전 대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렇네요. 네, 궁금하네.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전 대표 혼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의 치읓 의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의견을 구했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 의원이 답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안 의원도 하고 김장겸 되게 후지다고 생각해요. 예,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요 대목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폭로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참 그렇네요. 자, 전재수 의원은 어쨌든 사수 끝에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나는 소개 안 해요. 아니, 물어보고요. 관련된 거니까. 이제 기다리세요. 예. 아니 고정 출연자면서 뭐 소개 안 해준다고. 아, 소개해야 박수 돼. 받아야지. 네, 우리 박수. 그럼.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민감해요. 어렵게 할 때는 국회에 입성했는데,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또 로텐도홀에서 길 가로막고 일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이라.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도 저희들만 했잖아요. 물론 이제 덕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밝혀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자유한국당 됐죠. 의원들이 도움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화여대를 바로 방문을 하고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으면 끝끝내 반대해가지고 그렇겠죠. 이도저도 아니었을 텐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실은 명분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국가 예산도 다뤄야 되고 입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엄중한 근데 상황에서 하루 예산은 빨리 뭐 걱정 들어가야 안 된다. 하셔도. 예.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뭐 거지.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그러면 끝까지 들어오지 마시라 그럴까요?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안 들어오는 게. 네, 디소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큐티건.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반가. 아, 언제적 반가야.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왜 청취율 떨어지게 왜 그래? 아, 정말. 반가가 뭐야? 왜 하이로 이러지 왜? 이러니까 재미없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TBC 요즘 고정이에요? 저 고정이에요 금요일. 제 분장 받고 있으면 앞에서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제 DC가 그런데 아니고. 왜 올 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 아니, 제가 할 때 이제 끝나고 오시고. 아, 아예 그렇구나. 스튜디오가 달라요. 2층에서 아시죠? 맞다. 전 지하에서 네, 해요. 네. 스튜디오 달라서 못 뵀는데. 전 1층이에요. 아, 1층이에요? 하여튼, 분장 받고 있으면 항상 나오시더라고. 어머나. 네.
안타깝다. 거기서 만나면 어머 이 작가님 이렇게 하고 행복했어. 셋이 한번 나가볼까? 아, 좋다. 난 목요일. 저도 되게 곱살이 좀. 아, 좋아요. 요즘은 뭐 상대방하고 붙어서 질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옹호하러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저를 야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엄청 신뢰를 주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야. 그런데 여당을 옹호하니까. 이상한 착시가 나타나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죠. 매번 바뀌는데 이상하게 저는 생긴 거나 느낌이 야당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 민주당을 옹호해. 그러니까 아주 효과가 크다고 어르신들이 전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야당 의원처럼 잘하냐고.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문재인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 말 들으면. 자, MBC 얘기를 뭐 잠깐 했습니다만 김장겸 사장이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았다고 네, 하지요. 네, 그리고 네. 뭐 고전에 김재철 사장도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뭐 부당 노동행위 없었다. 오리발 내밀었다고 해요. 그건 뭐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걸 요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김장겸은 맞습니다. 사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김장겸 씨가 사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 노동행위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 지난 9년간의 방송 장악의 과정은 MBC 사장이 김재철부터 계속 바뀌어서 김장겸까지 오면서 1년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에 마침표를 지금 찍고 있는 분이 김장겸 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난 6개월밖에 안 돼서 책임 없다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보도국장 그렇죠. 했잖아요. 보도본부장. 그러니까 핵심 보도본부장까지 해서 핵심 요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은 MBC의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사장까지를 토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쫙 압축적으로 승진한 케이스에 네.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노른자의 엑기스를 쭉 승진해 왔는데 나는 잘 모른다. 사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냐고. 이분들은요. 저 이상하게요. 지지난주인가 목요일에 예. 지지난주 더 됐나? MBC에서 출연 요청이 온 거예요. 저에게. 3주 됐나? 그래서 제가 어머 웬일이니? 그래갖고 안 갈라 그랬는데 작가가 의원님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와야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했죠. 야당 의원 같이 여당 옹호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당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금방 전화 왔어요.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진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제 10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뒤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했죠. 네, 이미.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노동부가 김영주 장관이 그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당 노동행위 건으로 뭐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재판 받으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재판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다. 많아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같아요. 이제 법원 이제 이런 건데요. 핵심적인 거 보면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 그분들 원래 기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소위 이제 그 김장겸 씨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 자기는 히스토리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과거에 노동조합을 했든지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자체를 아예 아나운서를 아이스링크장 관리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본 구체적 행위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채운 거거든요.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김장겸은 법에 단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기사 보니까 검찰이 재수사한다 그래요. 그 도청. 예, KBS 민주당, 도청. 예, 도청 사건은 어떻게 된 그게 거예요?
그때 민주당 도청 사건은 다 아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밖에 이렇게 도청했던 예, 거. 예. 그거 녹음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녹음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대영 사장이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가면 이게 정보보호 위반이 되나요? 그럼요. 도청한 그럼요. 것은. 큰, 그죠? 큰 범죄예요. 예, 도청은. 이거는 되게 큰 범죄라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도피하는 거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니까. 어떻든 뭐 MBC, KBS가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네. 또 그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MBC, KBS 사장은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전에 잘못한 거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예. 이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권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특히 김장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한국당인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인 거고. 더해요. 제가 19대 때 MBC 문제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몰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미방이었으니까 가면 주로 전병헌 전 의원하고 같이 가요. 정무수석하고. 태도가요. 거의 반말하다시피 저희한테 하고. 그리고 막 태도가 이런 거예요. 너네는 절대 정권 못 잡아. 이런 태도예요, 태도가. 그래갖고 무지하게 기분 나빴고, 제가 지금 느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당 니네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런 태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 정파적인 인물이에요. 김장겸, 고대영. 고대영. 이 고대영은 두 뭐 분은, 태도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김장겸 태도까지 그래요.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마치 순교자처럼 희생당하는 그렇죠. 모양새를 가지고 다음번에 공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라는 생각이 소문이 돌죠. 근데 들 정도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공천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당선 안 될 텐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석이라도 빨리 가져와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네. 9월 말까지만 입당하면 되죠. 네, 9월 말까지 입당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당원 가입하시면 당비를 1,000원 이상 내겠다고 약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당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때 실수가 있으면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 경선 때 투표권이 없는 예, 거죠. 투표권이 없는 자동 그러니까 이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자동 이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뭐 안 바꾸실 거면 핸드폰에서 빠져나가도 되고요. 제가 어제 도농역 앞에서 파라솔 당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당원 가입을 받았어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만 하자.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한 명만 하잖아. 진짜 쪽팔리지 않아야지 이랬는데 20명 했습니다. 오. 1시간 반 만에. 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제가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9월 말까지 이제 우리 8개 읍면동을 다 돌면서 파라솔 당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그 당무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 관료 조직만큼 그렇게 좀 촘촘하고 꼼꼼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입당 절차를 다 밟았는데 입당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당을 하시고 반드시 당에 확인. 내가 입당을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네요. 저희는 이런 지역위원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꼭 시도당으로 입당문서를 막 갖다 주는데 그 실무자가 다 쳐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내일 하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치고 싶다 그거. 네. 지역위원회에서 쳐서 넣어주고 싶다. 예, 그래서 꼭 이제 요즘은 이제 시즌이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꼭 입당을 하시고 당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수 좋겠다. 어머, 의외로 꼼꼼한 예. 전재수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 네 번 꼼꼼합니다. 떨어져 보면. 디테일에 안 강할 수가 없어. 네 번 떨어지면 디테일 그 자체야. 거의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자이자 일반 당원이자 실무자인 걸서. 혼자 다 해야 돼. 그럼. 방금 지방선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 지방선거 때 뭐 TK는 뭐 그렇다 쳐도 PK, 부산 이쪽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전재수 의원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제 허벅지를 가끔 꼬집습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야, 진짜 멘트가 진짜 낡지 않았어? 아우, 갑자기 허공증 꽂힌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 2살밖에 안 많아. 요즘 팟짱 들으시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잘 몰라. 신선한가 오히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뭐 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한 조금 더 높은 곳이 부산 경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을 때는 48%, 높을 때는 56%까지 야, 가는데. 그건 뭐 또 우리가 예. 그래서 1990년 1월 21일 날 3당 합당이 됐어요. 민자당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 26년 만에 작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5석을 배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 11개 이상은 저희들이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등등을 볼 때 부산 시민들이 이제 변화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당이 정말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내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이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후보를 내는 쪽에 우리가 모든 당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합니다. 좋은 후보라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좋은 후보의 기준이 뭘까요? 근데 한 25년 동안을 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한쪽으로 원사이드 게임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괜찮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몰라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예. 예. 전재수 의원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참신, 성. 이것은 참신하다는 것은 이제 기존의 관성에 얽매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 인지도죠. 예, 다른 말로 하면 당선 가능성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머, 나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 사람이. 인지도가 아니, 근데 있으면 참신함이 떨어지고 참신하면 인지도가 떨어지고. 아니 근데 거기에 이런 그런 것도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충남만 해도 이제 안희정 지사 당선 이후에 좋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지사가 안희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위 풀뿌리에서부터 좋은 사람들이 영입됐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공천 받을 때는 우리 당으로 받아서 나중에 시의회 의장 같은 거 할 때 넘어가. 저쪽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시의회 의장은 또 해. 탈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도 사실은 꼭 한 번쯤은 그 과정에서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전재수 의원님처럼 4번 떨어지면서도 이 당을 지켜온 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몇 년 동안 이 소위 민주당이 거기에서 어쨌든 시장 한번 내본 적이 없는 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랬던 상황에서 정체성이 좋은 자원들이 여기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말한 것처럼 참신하고 동시에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득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의 함수가 쉽지 않은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산도 이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부산시장 후보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영입할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기초단체장들을 꼭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좀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딱 이분이다 이런 이제 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 그렇죠. 뭐 광역단체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기초단체장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기초단체장이 보면 진짜 시민들하고 대면하는 그럼요. 자리예요. 그럼 구청장. 그래갖고 바뀌었다 이거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활약하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판약이 틀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충남의 경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11군데 지역구 중에 5군데가 됐는데 천안에 2, 아산에 당진에 하나, 그다음에 농계금에 논산에 김종민 이렇게 돼 있는데 논산시장 민주당, 아산시장 민주당, 당진시장 민주당, 천안시장 민주당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된다니까. 기초단체장이 되면
총선에 영향을 미쳐.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럼. 기초단체장 당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남양주 시장님 누구예요? 새누리당 삼선.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드신 거야. 이번에 꼭꼭 당선.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씩 낙선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별명을 딱순이로 바뀌었습니다. 딱순이. 딱풀처럼 딱 붙는다. 아, 그래요. 딱 붙으셔야겠죠. 예. 자, 부산 선거를 얘기했는데, 사수 끝에 당선된 전재수 사수를 또 이렇게 꼭 강조하죠. 예.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선택했다. 이런 얘기 좀 합니까? 아이씨, 박민식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박민식 저 잘 알아요. 미방이 간사였는데요. 어떻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아직 1년밖에 안 지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직접 들어본 바는 없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전재수 괜찮지 않냐? 네. 저가 네. 문성근 선배가 북강서 을에 을이죠, 나왔었잖아요. 을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더사세 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더사세 회원들은 꼭 우리 성향만은 아니에요. 문성근 선배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중도나 보수 일부도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 근데 전재수 칭찬을 너무 하고 문성근은 벌써 까먹었더라고.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아니, 강서. 얼마 전에 저거 국민의 끝났죠. 명령 국민의 해산. 명령 네. 해산하시는 예, 맞아요. 강서을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이번 선거 때 다 일로 넘어갔어. 맞아요. 도와줬다 예, 하더라고요. 북강서 가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저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만 한 100여 분 계셨는데요. 자원봉사 단장도 이제 정의당에서 지역 위원장을 하시던 분인데 탈당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 단장을 맡아주시고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북강서 을에 계신 활동가들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전부 북강서 갑에 오셔서 재선거를 도와주셨어요. 아, 그래서 강서을이 떨어졌군요.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물어볼 거 하나 있어요. 아주 민감한 거. 우리 청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 이번에 문성근 선배 총선에 출마하라고 주변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반대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완전히 거꾸로죠. 거꾸로죠. 완전 반대는 거꾸로죠.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반대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돼 있죠. 돼 있는 분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무 색깔이 분명하다. 너무 좌측으로 좀 가 있는 거 아니냐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 지역 부산 전체를 놓고 볼 때 문성근 대표께서 출마를 하시는 게 전체 득표를 하는데 과연 긍정적이냐 이런 이제 논리였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거를 앞두고 득표 전략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에 앞서가지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다. 우리가 2012년도에 2008년도에 2012년이구나. 예, 2012년도에 하기 싫다는 분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그 쌩 고생을 시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득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출마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당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나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지키겠다. 아니, 이렇게 그리고 제가 도리뿐만 정리를 했었죠. 아니라 득표율도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문 대표가 약간은 섭섭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예, 섭섭해와 오는 그 정 과정을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혹시 제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해명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이동영 작가랑 진행을 하다 보니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면 이렇게 훅 던져야 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서울, 부산 얼마나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금요일 날 내려가서 일요일 날 마지막 비행기로 올라오는 것은 붙박이로 딱 돼 있고. 분기 일내. 예. 그리고 그거는 붙박이고 월화수목 중에 하루 한 번 정도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도 두 대. 두 채. 제가 이거 부산 집도 월세일 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제 원룸도 월세죠. 그래서 돈 벌어서 저 집 하나 마련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 진짜 힘들 것 같아. 근데 차비도. 그 많이 지역구 들고.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강원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네. 전 출퇴근해요. 출퇴근. KTX로? 그럼. 대단합니다. 아산서 이때 출퇴근하는 거 진짜 대단해요. 보통 아니, 그런 부지런하지 분들이 않으면 몇 분 힘들어요. 계셨어요. 근데 이게 참 나는 충청도 선배들한테
참 서운해. 다 출퇴근해버리신 거야. 그래갖고 안 하면 약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대전의 이상민 의원께서도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성의 조성래 의원께서도 출퇴근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이게 예, 비효율적이야. 좋은 그래서 판단은 아닌 것 최근에 같은데. 이제 진짜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왜냐하면 이게 새벽부터 예를 들면 조찬이 7시부터 있는 그렇네. 날은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기자들이랑 또 뭐 어쨌든 술도 좀 먹고 이러면 늦어지고 이러면 밤에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돼요. 근데요, 원래 외박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택시는 뭐 10몇만 원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총알택시 타는 것도 뭐 약간 겁나고 그렇죠. 이래서 이건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아니 대전 충남에 계신 분들은 그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저 판단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고민이 근데 많이 돼. 그쪽은 그런다며 그렇게 해서 출퇴근하지 않고 서울에 있고 이렇게 그러면 갓디야 그런다며.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저는 대변인 하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텔레비에서 자주 봐 매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동네 잘 안 보인다는 뜻으로 TV에 표 있는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TV에 표 없죠. 그러면 다 동네에서 얼굴 보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청도 사투리 너무 재밌어. 네. 저는 갓디야. 그런다며 출퇴근하는 분을 봤는데. 아니 TV에 그러면은 표있디야.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사모님도 출퇴근하시죠. 아, 어머, 그것도 힘들네. 아니 원래 서울 사시다가 그래서 살았죠. 선거 때문에 내려갔다가 지금 출퇴근 한다는. 결혼해서 이제 아산에 집을 얻었으니까. 아산에서. 그럼 역 근처에는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산의 지역구가 KTX 천안아산역 앞이에요. 거기가 제 집이 지역구라서 바로 거기. 거기 이제 그거는 다행이네요. 근데 시간은 뭐 많이 안 걸려. 그래도 서울에 와서 왔다 갔다 또 네, 하면 네, 네. 왕복으로 미안하죠. 왕복으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죠. 좀 미안하죠. 그렇네요. 일도 안 하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뭐 지역구 관리는 또 필요한 거니까 지역구 TV에 국회의원에게. 표있디야. 정신 차리시오. TV에 표 있디야? 아니 요즘에 TV에도 표 있어요. TV에 표 있디야? 그래. 자, 근데 지금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가 부산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구보다 낙후된 곳이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죠. 원래 이제 그 허남식 시장이 부산 시장을 10년을 하면서 동부산의 부산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다 이제 투하를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서부산이 많이 낙후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북구가 어르신들 비중이 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제 지역에서 좀 이게 좀 돈 벌어 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면 함영 신시가지로 바로 옆에 북강서을 꼴로 다 이사를 가버리시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회원들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제 지역구에 꽤 많이 살았는데 이게 선거 때 보니까 전부 함영동 이사 다 가 있더라고요. 함영동. 전부 아까 호남식 시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거기가 LCT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불구속 수사 받고 있죠. LCT도 잠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마치 우리 당 부산 의원들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뭐. 그때 언론 보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전혀 소리지. 이영복 씨가 얼마나 야근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그렇죠.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좀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당당하게 말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전에 사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LCT 특검 합의를 했거든요. 이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뭐 여기에 지금 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합의를 했고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 문제. 예, 예. 근데요, 자꾸 그 비리가 터질 때마다 일부 지금 야당 의원, 그렇지. 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자꾸 우리 당 걸고 넘어지시는데요. 진짜 그 돈 있는 분들은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힘이 없는지 LCT 너무 관련해서 잘 알아요. 요즘은 우리 당 의원들 아니 저 이해운 의원 거 말하는데 이게요. 진짜 그 과거의 우리가 야당 시절에 우리 당 의원들을 진짜 돈 있는 분들은 좀 취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후원금 내역만 봐도 아니, 우리가- 새누리당 네. 완전 몰렸어. 아니 우리가 뭐 취급받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그 냉정하게 말하면 이혜원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도 본인의 문제 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해명하시고 뭐 때가 되면 뭐 그만두겠다 하시면서 밖에 나와서
그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으로 민주당도 2명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자분들이 아유. 전화 와서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좀 말하라 그렇지, 그래라. 말을 해라. 그거 그냥 구체적으로 그분이 밝히면 되지. 그거를 왜 마치 그러니까 들쑤셔 놓고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마치 여러 명이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양.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전형적인 안 되죠. 구태 정치예요, 그게. 네. 네, 물귀신 정치. 그렇죠. 별 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자기가 코너에 몰랐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뵈니까 전재수 의원님 진짜 멋지셔요. 네. 그죠? 그리고 나이에 비한 머리도 하얗고 그리고 머리 하얀 게 멋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도리를 말씀하셔서 약간 도사 같아요. 이거 젊은 도사. 3번 떨어져 봐.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 주위에서 염색하라는 얘기는 좀 안 들어요? 떨어요. 좀 젊게 보일 텐데 이러면서. 듣는데 왜 그러고 댕기냐 이런 분들 계세요. 머리로 반항하냐? 이런 말. 근데 이게 게을러서 안 되고 생긴 근데 대로 살아야지. 보기가 좋은데. 아니 좋아요. 예, 저기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나이보다 많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머리 색깔도 하얀데다가 목소리도 좀 어눌하고 이게 중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되게 많이 들어 보이게 이제 보더라고요. 혹시 정치를 상도동에서 시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상도동 국회의원, 상도동 개통 국회의원들 머리가 다 그렇다 그러대. 예. 70년대생이라니까. 71년생이에요. 아니 막내가 시작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아니 최민희 의원님도 제가 71년생인지 모르시죠? 근데 저는 되게 젊은 줄 알았어요. 47 왜냐하면 살에, 피부가 47 팽팽하세요. 에이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있나.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제가 가끔 뵀거든요. 몸짱이야 몸짱. 그래요? 에이, 우리 강훈식 의원에 비하면 몸짱이 세 발의 피지. 어머, 두 분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19금이에요? 강훈식 의원이 목욕탕에서 보면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닙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갑자기. 매력적이에요. 얼굴 빨개졌어. 나. 아니, 사회자 뭐 하세요? 빨리 넘어갑시다. 자, 71년생이라고 방금 본인이 직접 나이를 오픈했는데 70년대 초반생은 그 윗선배보다는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조금 덜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지 알고 않아요? 계신데 네. 71년생들이 아주 않아. 특이해요. 왜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71년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교조가 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정교조 선생님 계시고 해직당하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최초로 고등학생들이 대물을 시작한 학교에서 나왔고 그게 90학번이잖아요. 90학번이죠. 90학번이 한총련. 아주 그리고 대학을 따고 왔더니 90년 1월 22일 날 민자당 3당 합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하기 전부터 데모가 시작이 됐는데 청계천에 데모를 나가면 90년 상황이 아주 엄혹한 상황이라 이게 청계천 나가면 30초 만에 잡혀갈 놈 잡혀가고 도망갈 놈 도망가고 다 깨져버려서 집회가 가두투쟁이. 그렇죠. 그렇게 1년을 지냈는데 91년이 딱 되니까 집회 나가면 6만 명, 7만 명이야. 명지대 강경대 열사 때문에. 사망사건.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90학번들은 뭐냐면 고3 때 이미 정교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뿐더러 즉 세상이 정의롭지도 평화롭지도 않다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는 엄청난 탄압 전국, 공안 전국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91년도에는 길거리 나가면 7만 명, 8만 명 되는 대중투쟁을 경험을 했어요. 노태우 말기 때. 예. 그리고 92년이 되면은 서울 모든 대학에 조직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후배들 공부 가르치던 학습 체계가 다 붕괴가 돼요. 3학년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려운 투쟁, 대중투쟁 뭐 다 겪어본 71년생들이 아주 다양한 강철대오예요. 강철대오. 구국의 강철대오. 예. 예, 전대오. 그리고 한총련은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때 나한테 큰 소리 치던 고3 선배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학생운동 하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신용길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정교조 선생님? 예, 네. 정교조 선생님. 서성에 날 때 우리 학생들이 몰래 이제 선생님들 인기 투표를 해요. 근데 서성의 날에 인기 투표를 하면 압도적 1등을 하시던 분이 해직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알고 봤더만 어디 정교조 창립대회 가가지고 시 낭송을 했다고 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출근 투쟁을 하는데 맞고 서 있으니까 다 뛰쳐나가서 데모를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근데 대학을 갔다 예, 어떡해.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행이죠. 정의롭지 않구나. 그래서 이게 대학을 가가지고 역사 선생이 돼가지고 역사를 바로잡자. 역사를 바로잡자.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을 갔어요. 역사교육과를.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평생 이게 학교 울타리 안에
앉아있을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4년 학생운동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정치학과로 갔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국회 인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어머, 나름 작정하고 정경권인데 했었네. 공부도 했군요. 대학원 가서는, 대학 4년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났는지 내기 해가지고 맨날 만 원씩 읽던 사람이에요. 왜 내기를 해? 역사교육과. 아니, 꼭 내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역사교육과니까. 역사교육과 출신인데,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나 몰라. 왜냐면은, 사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독립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까? 임진왜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는 그쵸. 분기점이 임진왜란이기 그쵸. 때문에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1492년인지 1592년인지 맨날 헷갈리는 거라. 내기 해가지고 맨날 내기 졌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대학원 가서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국회 비서관으로 출발한 겁니까? 국회 인턴부터 시작. 인턴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그 어느 의원실? 네. 한국노총 위원장 하던 박인상. 아, 네. 그리고 나서 2002년에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했는데 노 대통령하고는 당시 노 후보죠. 인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인연은 개인적인 인연 전혀 없어요. 전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국회에 와 있는데 부산을 내려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종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실 텐데 와 멋지다. 진짜 부산 사나이네. 근데 마침 대통령께서 노무현 의원께서 출마하려고 하는 그 동네가 제가 초중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이에요. 그게 부산 북강서구. 예, 북강서을이니까 제가 북구니까. 네.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로 간 거예요. 멋있다 이래서 자원봉사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제 사수가 누구냐면 함행동 담당을 했는데 제 사수가 지금 시흥에서 재선 의원을 하고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하는 백원우 의원이 제 사수예요. 예, 그래서 둘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선거를 열심히 했죠 진짜. 근데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였댔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인연으로 이제 후보 캠프에도 같이 합류하게 된 당연히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좀 막내였는데. 그렇겠죠. 예. 예, 이 형들이 상당히 부지런하고, 인정해줬어요? 예, 그래, 이쁘게 봐주셨어요. 아주. 이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좋은 사람이 자봉하러 올 때 후보한테 반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선거 치러 뭐든 보면 다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네, 선거 치러 보면 후보한테 반해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후보에게 반한 사람과 친해서 온 사람 이때부터 이제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그때 내려갈 때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럼요. 노무현 그때 당시 의원이 정말 매력적이래 가지고 내려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뚝 내려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네 말랐고 왔노. 말랐노 이런 주죠. 그러니까 앞뒤 아무것도 재지 않고 너무 매력적인 거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 청와대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청와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이제 정보기관을 담당했죠. 정보 국정원, 경찰청 정보국,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그만두고 나왔다가 두 번째 들어올 때는 경제수석실에 있었고, 그리고 나갔다가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청와대 2부속실장을 했죠. 아, 그럼 권양수 교사하고 가까이 계셨네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청와대에 아마 한 정부에서 청와대 3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2번은 가능해도 3번 들어간 사람은 제가 잘나오고 똑똑한가?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국정원 정보기관을 했으면 최근에 국정 대권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청와대 보고를 하는 사안인가요? 안 하는 사안인가요? 실무라인에서는 하죠. 실무라인에서는 주로 대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대면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는 기획된 겁니다. 저거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도 그 댓글 달면서 지시하고 모니터링 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렇죠. 명색이 대한민국 1등 최고 정보기관이 댓글 달고 거짓을 모니터링하고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건 뭐냐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된 겁니다. 이거. 위에서 오다를 받아서 할 수밖에 그러지 없다. 않고서는 이 국정원 직원들도 나름
이게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 댓글 대고 달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관리하고 하는 게 그게 쪽팔려서 할 짓입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래도 국정원 직원들 그거 할 짓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획한 거다. 그리고 기획한 은밀하게 청와대 내부의 몇 명은 기획하고 국정원하고 소통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고서는 네. 국정원 직원들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댓글 달고 앉아있는 그런 짓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 위에서 내리 꽂은 거죠. 이거 하라고 찍어 내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선거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 저 초대 손님 특히 이제 노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손님들 모셔가지고 여쭤보면 다 똑같이 말해. 난 하기 싫었는데 대통령이 해라, 맡아라, 가라 이래서 했다는데 부산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권유? 아니 출마는 아니요 전혀 대통령께서 뭐 그때 제 나이가 35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5이니까 만으로 하면은 33 이런데 뭐 대통령께서 뭐 저보고 뭐 출마하라 말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딱 보니까 그게 2005년도인데 뭐 종부세하고 완전히 코너로 몰릴 대로 몰려 있었던 때예요. 그때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 에라 집어치우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부산을 그냥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출마 선언을 딱 하니까 2005년도에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먼저 출마하신 그렇죠. 예, 거군요. 구청장 지방선거를 출마한 거죠. 2006년도에. 그때 이제 청와대에 이제 담배 태우는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335 모여서. 예. 거기에 제가 딱 나타나면 선배들이 다 도망갔어요. 야. 다 나가자 막 이랬어요? 전재수가 같이 출마하자 그럴까봐. 형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뭐냐면은 한참 막내가 깃발을 드는데 이 어려운 판에 완전히 노무현 정부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저 어린 것이 제일 막내가 이제 깃발을 드니까 혹시 전마가 나보고 또 출마하자 그럴까봐 다 도망가 버리는 거다. 형님도 갑시다. 뭐 하는 거야? 그쵸, 이럴까 봐. 비겁해요. 막. 그렇죠. 형 왜 그렇게 비겁해? 이 소리 들을까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정말 35살의 전재수가 그런 말을 했을 걸 상상하면 해야 됐고. 그렇네요. 너무 그러니까. 예쁘죠.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예. 그래 부산을 내려갔더니 박근혜 그때 당시 그 새누리당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이제 면도칼 맞았던 선거예요. 그게 2006년 선거가. 대전은요. 예, 대전은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나갔더니 와 이건 뭐 바깥에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멱살 잡혀가지고 너거가 우리 박근혜 대표 면도칼 테러한 거 아니냐, 너거당이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부산은 아예 댕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멱살 잡히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새벽 2, 3시 들어가면은 이 와이셔츠 단추 깨매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선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 후보들이 9%, 10%, 11%, 15% 받을 때 기초단체장 부산에서 저는 33% 가까이 32.8%를 받았죠. 더 독해지더라고요. 엄청 받은 많이 받았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독해지더라고. 그래요 제가 제발 좀 때려라. 멱살만 잡지 말고. 때리면 맞으면 표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도끼를 품고 새벽 2시, 3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유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술집을 갔어요. 호프집. 한 대 맞으려고? 맞으려고. 그렇게 독하게 했죠.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점점 조금씩 득표율이 올라가니까 계속 희망을 뭐 보기도 하고 특히 19대 같은 경우에 뭐 3,000표 차이로 낙선했으니까 47.6%. 아쉽기도 하고 네. 그리고 20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겠지만 가족들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3, 두 번째 38.6. 39, 세 번째 48 반올림해서. 그래서 그렇게 33, 39, 48 하니까 다음번에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옛말에 어르신들께서 한우물 10년 팔아 않겠습니까? 작년 2016년이 제가 첫 출마한 날로부터 딱 10년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한우물을 10년 파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정치판을 떠나면 누가 감히 한우물 10년 판 놈 보고 손가락질 하겠냐. 적어도 한우물 10년 파고 난 뒤에 홀연히 네네. 흔쾌히 떠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10년을 꽉 채운 거고요. 그러면은
작년이 출마하실 때는 마지막이란 각오로. 마지막이죠. 10년 한 놈을 팠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면 아무 이한이 그러면 없어. 국회의원 됐으니까 10년은 또 하시겠다는 각오신가요? 몰라 20년. 10년은 몰라도 재선만 좀 시켜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가족 얘기도 방금 나눴는데 큰 딸이 그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 때문에 포기했다는 건 맞아요. 말이에요. 예. 2015년도에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 앞둔 해죠. 2015년 말에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구남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생회장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니까 이게 내년이 선거인데 이게 야, 몇 명 나오냐? 그랬더니 후보가 5명이래요. 그러면 서영아, 5명이 뭐 네가 당선이 되면은 떨어진 4명의 부모님들이 전재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4명의 가정도 중요하니까. 와. 우와. 이거 진실 이거 제가 사실 그랬어요. 보도예요? 예, 예. 저 딸아이한테 그랬더니 딸아이가 당연히 떨어지면은 나의 아버지가 전재수면은 떨어진 그 아이들 부모들이 전재수를 싫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출마를 포기하더라고. 어머, 완전히 이거는. 아니 근데 야. 왜 이 서영이가 나가면 무조건 된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요번에 이제 저 중학교 2학년인데 요번에 그 중학교 2학년은 학생회장이 못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부회장만 부회장이에요. 되더라고요. 부회장 네. 선거 5명이 출마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압도적 표차로 그 부회장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몇 명 나왔어요? 부회장에. 그럼 여전히 4명의 부모는 또 아니, 이미 전재수. 당선되는데 본인이 뭐 이미 당선되고 이제 그건 신경 안 썼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 딸아이가 떨어진 친구들 잘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랬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진짜 따님이 기대되는데요. 그죠? 그렇게. 제안한 아버지도 그렇지만 네. 그 제안을 받아들인 딸도 딸도 참. 더- 아니, 그런데 아니 더 요즘은 중요한 정책 거.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환장하게 했어요. 얘가 더 딸아이가. 중요한 거. 그 예. 딸이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포기했는데 중2가 돼서 다시 도전해서 부회장 된 거. 압도적으로 부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미래가. 그래요. 예. 아, 요즘 좀 환장해 집에 가면,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저건 왜 이렇게 하냐고. 아니, 정책 제안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환장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그래요. 그 지난 선거 때 뭐 저도 부산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김영춘 장관이 5석이 된다는 거야. 내가 뭐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줄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 본인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때 좀 희망을 봤었어요? 저는 5명 유지하면서? 모르겠고, 1명 되면 그건 전재수다. 의지가 대단했었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어요. 예. 한 명 되면 전재수다. 이거 왜 그러냐. 부산일보 국제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표를 까보니까 전재수가 1,400표로 이겼거든요. 네. 다른 데는 뭐 2, 3천 표. 근데 제가 1,400표로 이겼고,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깨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제가 부산일보 첫 번째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13%를 이기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지는 걸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 게 전재수인데 그게 무려 13% 이기는 걸로 부산일보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몇 프로 이기시는 최종? 12% 이겼죠. 야, 부산일보 정확하구나. 네, 정확한 거죠. 근데 정말 열심히들 해서 오히려 아까운 데가 몇 군데 더 있죠. 그렇죠. 5석으로는 좀 아까운 아까워요, 사실은. 그렇죠. 선거 기간에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한 원래- 두세 번 더 될 수가 있었는데. 뭐 지방선거에서 많이 하면 되죠. 그럼 예. 예. 자, 어쨌든 그렇게 10년 만에 원내로 들어오셨는데 1년 지났죠 이제? 1년 3개월. 1년 3개월. 자평하면 점수는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방법 61점이다. 한 49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낙제면 안 돼. 아니 왜 그런 이유가 61.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 가만 보는 게 2번, 3번 떨어지고 당선된 사람들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떠냐면 이게 10년 동안 쌩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렸어 몸에. 그래서 쭉 쳐져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에너지가 안 생겨.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 저 같은 류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서지 말고 내용을 조금 더 채우고 재충전하자. 그래서 공부하고 뭐 이래저래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속에 막 맺힌 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설치고 댕기면서 막 온갖 거 다 하는 이런 부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의정활동은 상당히 부족하다.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재선만 시켜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아주 겸손하게 하는 얘기고요. 그 대선 때 진짜 구석구석에서 활약 많이 하셨습니다. 대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제가 다 알아요. 오래간만에 마이크도 잡고 사회도 보고. 예. 그리고 저는 왜 다 하냐. 디소위원님, 디지털 소통 본부를 맡잖아요. 네. 모든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일러. 누구가 이랬고, 누가 유세할 때 이랬고. 최민희 의원님 너무 편파적이신 것 같아요. 어머, 저 엄청 공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공정최예요. 네. 최공정. 고맙습니다. 큐티걸.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재수원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진짜 같다 신3 38번째 방송 1부 마치고요. 벌써 끝났습니까? 2부 있어요. 기다리세요. 2부에서 참여하세요. 네. 2부에서는 정치 현안을 가지고 고정 진행자 두 분, 또 전재수 전재수 의원. 띄워준다더니 벌써 끝내고 정치 예. 현안 하지 말고 이거 계속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2부에서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또 로텐도홀에서 길 가로막고 일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이라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도 저희들만 했잖아요. 물론 이제 덕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밝혀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자유한국당 됐죠. 의원들이 도움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화여대를 바로 방문을 하고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으면 끝끝내 반대해가지고 그렇겠죠. 이도저도 아니었을 텐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실은 명분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국가 예산도 다뤄야 되고 입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엄중한 근데 상황에서 하루 빨리 예산은 걱정 들어가야 안 된다. 하셔도. 예.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자동으로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거지. 뭐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그러면 끝까지 들어오지 마시라 그럴까요?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안 들어오는 게. 네, 디소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큐티걸.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반가. 아, 언제적 반가야. 그러니까 왜 그래? 이게 왜 청취율 떨어지게 왜 그래? 아, 정말. 반가가 뭐야? 왜 하이로 이러지 왜? 이러니까 재미없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TBC 요즘 고정이에요? 저 고정이에요 금요일. 제 분장 받고 있으면 앞에서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제 DC가 그런데 있는 왜 거. 올 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 아니, 제가 할 때 이제 끝나고 오시고. 아, 아예 그렇구나. 스튜디오가 달라요. 2층에서 아시죠? 맞다. 전 지하에서요. 네. 스튜디오 달라서 못 뺐는 전 건데. 1층이에요. 1층이에요? 하여튼, 분장 받고 있으면 항상 나오시더라고. 어머나. 네. 안타깝다. 거기서 만나면 어머 이 작가님 이렇게 하고 행복해서. 셋이 한번 나가볼까? 아 좋다. 난 목요일. 저도 되게 곱살이 좀. 아 좋아요. 요즘은 뭐 상대방하고 붙어서 질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옹호하러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저를 야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엄청 신뢰를 주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야. 그런데 여당을 옹호하니까. 이상한 착시가 나타나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죠. 매번 바뀌는데 이상하게 저는 생긴 거나 느낌이 야당 같은 야당.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 민주당을 옹호해. 그러니까 아주 효과가 크다고 어르신들이 전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야당 의원처럼 잘하냐고.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문재인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제 말 들으면. 자, MBC 얘기를 뭐 잠깐 했습니다만 김장겸 사장이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았다고 네, 하지요. 네, 그리고 네. 뭐 고전에 김재철 사장도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뭐 부당 노동행위 없었다. 오리발 내밀었다고 해요. 그건 뭐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걸 요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김장겸은 맞습니다. 사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김장겸 씨가 사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 노동행위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 지난 9년간의 방송 장악의 과정은 MBC 사장이 김재철부터 계속 바뀌어서 김장겸까지 오면서 1년의 과정.
이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에 마침표를 지금 찍고 있는 분이 김장겸 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난 6개월밖에 안 돼서 책임 없다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보도국장 그렇죠. 했잖아요. 보도본부장. 그러니까 핵심 보도본부장까지 해서 핵심 요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은 MBC의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사장까지를 토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쫙 압축적으로 승진한 케이스에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노른자의 엑기스를 쭉 승진해 왔는데 나는 잘 모른다. 사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냐고. 이분들은요, 저 이상하게요, 지지난주인가? 목요일에, 예. 지지난주 더 됐나? MBC에서 출연 요청이 온 거예요. 저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네, 변명의 일단 시간을 갖고 해명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우리 방송에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또 딱 보자마자 전재수 안 들어 이럴까봐 그렇죠. 예. 아, 저도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넣었다 뺐다 3인방이잖아. 그럴까봐 해명의 시간을 일단 갖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 봅시다. 고정 멤버 일단 소개하고 가죠. 자, 진짜 나타나다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잘생겼어. 아, 왜 그러세요? 귀엽기까지. 아, 큰일 났다. 큐티보이. 정신 바짝 차리자, 오늘도. 몽롱하다, 아주 그냥. 역대 원내 대변인 중에 잘생긴 걸로 탑5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5분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변인 5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근데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열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뭐 김장겸 사수 어디서 이런 말을 들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요. 네. 대변인 논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논평 낸 거 한번 잠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까지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이게 제 논평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핵 터지고 뭐 말로는 안보정당이라고 난리 치고 안보 정말 중요하다고 이랬는데 결국은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김장겸 그것도 출석을 안 해서 네. 생긴 문제인데 본인은 또 정작 그 다음날 출석을 했어. 근데 그냥 한국당은 출석을 안 해. 들어와야지, 그럼. 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업을 안 듣겠다는 건데, 수업 안 듣는 이유가 친구가 잘못을 해서, 체벌을 해야 되는데, 걔가 체벌 받으니까 난 학교 안 갈 거라고 이야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국회 파행시킨 명분이 김장겸 구하기란 것도 정말 저는 너무, 예. 그러니까 약간 실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김장겸이 노동청에 고발돼서 출석하라고 하는 5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사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화를 내며 우리는 국회를 안 나가겠다. 근데 그냥 핵 실험까지 북한이 이런 엄중한 상황이죠. 그렇죠. 놀고 먹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래. 작년 근데요. 국정감사 때도 우리만 했어. 원래요, 거기는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여당일 때도 그러니까. 미방위의 경우 간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미방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데 아주 익숙하다니까. 제가 취재한 바를 좀 말씀하십시오. 네. 이 김장겸 사장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좀 더 가열차게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 김성수 의원이 얘기한 네네네. 거 있잖아요. 김장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나는 보수의 최후의 보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여럿이 그런 증언을 하면 사실 개연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째 안철수 대표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네. 연락했다는 거. 예,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하고, 예, 그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에게. 그래서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냐. 안 전 대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렇네. 네, 궁금하네.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전 대표 혼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의 치읓 의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의견을 구했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 의원이 답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안 의원도 하고 김장겸 되게 후지다고 생각해요. 예,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요 대목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폭로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참 그렇네요. 자, 전재수 의원은 어쨌든 사수 끝에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나는 소개 안 해요. 아니, 물어보고요. 관련된 거니까. 이제 기다리세요. 예. 아니, 고정 출연자면서 뭐 소개 안 해준다고. 아, 소개해야 박수 돼. 받아야지. 네, 우리 박수. 그럼.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민감해요. 어렵게 할 때는 국회에 입성했는데,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데 자,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스페셜 게스트 먼저 소개하고 방송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을 디비지게 만든 독수리 오영재 중 한 분입니다. 보수정당의 텃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끈질기게 도전장을 내밀어 사수만에 어렵다. 사수만에 국회에 입성한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전재수. 아, 부끄럽다. 이 제목이 진짜가 나타났다는데 진짜는 여기 있는데 왜 이제서야 부르고. 그래요. 어머, 맞아. 어떡하냐, 이런 실수를. 총선 전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고 스튜디오로 모신 건 이제 처음인데. 웬일이니. 일단 우리 진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요새 이거 팟짱 메디합니까? 요즘 한 올리면 10비권 정도 합니다. 예. 전재수가 안 나타나가지고 많이 떨어졌군요. 네. 두고 전재수 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인데 예. 팟짱 순위 확실하게 올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자, 본격적 토크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전재수 의원이 그 공동법안 발의 한번 했다가 크게 돼가지고 폭탄 맞았습니다. 예, 뭡니까? 뭐 발언한 거예요? 종교인 과세인데요. 예. 제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스위스 가 있는데 SNS 딱 보니까 난리가 나버렸더라고요. 예. 종교인 과세. 종교인 유예. 과세에 제가 이제 그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에. 유예하는 그렇죠. 것에. 김진표 의원이 낸 거에.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근데 전재수 의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평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법안인가 그랬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4월 달에 서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선 전에. 그런데 이게 8월 달에 발의를 한 거잖아요. 4월 달에 제 기억도 사실은 잘 안 나는데 되돌이켜 보면은 본회의장에 김진표 의원님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김진표 의원께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이래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알고 그거였어. 봤더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처리를 했죠. 왜냐면 제 잘하셨어요. 지론과도 맞지도 않고. 네. 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썩을 놈 8인방 이러더라고요. SNS에서. 민주당은 이번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썩을 놈 8인방 중에 전재수. 그러더만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더니 세 분이 철회를 했잖아요. 백혜련 의원하고 전재수하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박홍근 의원하고 세 명이 철회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넣었다 뺐다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3인방. 이래가지고 내가 폭탄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음부터는 전재수 의원 지론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종교인 과세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저러 있어요. 특히 초선 때. 저도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예, 왜냐면 이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초선 때는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의원이 동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눈치 작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10명 정도 발의 다 가능한데 처음에는 좀 누가 나한테 내 법안에 좀 이 서명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무조건 다 서명을 해주게 돼요. 빚지는 거지. 예. 서로 이제 품앗이 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나고 보면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해주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는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넓은 세율에 낮은 세율. 넓은 세율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제 세금을 유예시켜 주는 것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공동 발의를 하더라도 챙겨보겠다. 이 말씀 꼭 드리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부산 사나이의 화끈한 사과다. 그렇습니다. 그지? 부산 사나이 전재수 3주 됐나? 그래서 제가 어머 웬일이니? 그래갖고 안 갈라 그랬는데 작가가 의원님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와야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했죠. 야당 의원 같이 여당 옹호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당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금방 전화 왔어요.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진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제 여시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뒤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했죠. 네, 이미.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노동부가
김영주 장관이 그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뭐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재판받으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불과 한 5년,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재판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다. 많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같아요. 이제 법원 이제 이런 건데요. 핵심적인 거 보면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 그분들 원래 기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소위 이제 그 김장겸 씨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 자기는 히스토리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과거에 노동조합을 했든지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자체를 아예 아나운서를 아이스링크장 관리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본 구체적 행위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채운 거거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김장겸은 법에 단죄가 있을 것 같고요. 고대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기사 보니까 검찰이 재수사한다 그래요. 그 도청. 예, KBS 민주당, 도청. 예, 도청 사건은 어떻게 된 그게 거예요? 그때 민주당 도청 사건은 다 아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밖에 그 이렇게 도청했던 거. 그거 녹음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녹음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대영 사장이 그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게 정보보호 위반이 되나요? 그럼요. 도청한 그럼요. 것은 큰 범죄예요. 예, 도청은. 이거는 되게 큰 범죄라 그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도피하는 거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니까. 어떻든 뭐 MBC, KBS가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또 그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MBC, KBS 사장은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전에 잘못한 거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예. 이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권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특히 김장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한국당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인 거고. 더해요. 제가 19대 때 MBC 문제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몰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미방이었으니까 가면 주로 전병헌 전 의원하고 같이 가요. 정무수석하고. 태도가요. 거의 반말하다시피 저희한테 하고. 그리고 막 태도가 이런 거예요. 너네는 절대 정권 못 잡아. 이런 태도예요, 태도가. 그래갖고 무지하게 기분 나빴고, 제가 지금 느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당 니네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런 태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 정파적인 인물이에요. 김장겸, 고대영. 고대영은 뭐 태도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김장겸 태도까지 그래요.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마치 순교자처럼 희생당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다음번에 공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라는 생각이 소문이 돌죠. 근데 덜 정도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공천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당선 안 될 텐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석이라도 빨리 가져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네. 9월 말까지만 입당하면 되죠. 네, 9월 말까지 입당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당원 가입하시면 당비를 1,000원 이상 내겠다고 약속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당비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때 실수가 있으면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 경선 때 투표권이 없는 거죠. 투표권이 없는 자동 그러니까, 이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자동 이체도 좋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뭐 안 바꾸실 거면 핸드폰에서 빠져나가도 되고요. 제가 어제 도농역 앞에서 파라솔 당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당원 가입을 받았어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만 하자.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한 명만 하잖아. 진짜 쪽팔리지 않아야지 이랬는데 20명 했습니다. 오. 1시간 반 만에. 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제가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9월 말까지 이제 우리 8개 읍면동을 다 돌면서 파라솔 당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그 당무 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 관료 조직만큼 그렇게 좀 촘촘하고 꼼꼼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입당 절차를 다 밟았는데 입당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당을 하시고 반드시 당에 확인. 내가 입당을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아, 저희는 이런 지역위원회,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꼭 시도당으로 입당원서를 막 갖다 주는데 그 실무자가 다 쳐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내일 하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치고 싶다 그거. 네. 지역위원회에서 쳐서 넣어주고 싶다. 예, 그래서 꼭 이제 요즘은 이제 시즌이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꼭 입당을 하시고 당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점검을 예. 해야 될 수 좋겠다. 어머, 의외로 꼼꼼한 예. 전재수 고맙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제 4번 떨어져 보면. 디테일이 안 강할 수가 없어. 4번 떨어지면 네. 디테일 그 자체야. 거의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자이자 일반 당원이자 실무자인 걸서. 혼자 다 해야 돼. 그럼. 방금 지방선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 지방선거 때 뭐 TK는 뭐 그렇다 쳐도 PK 부산 이쪽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전재수 의원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제 허벅지를 가끔 꼬집습니다. 이 꿈인지 생신지. 야, 진짜 멘트가 진짜 낡지 않았어? 아우, 갑자기 허벅지 꽂힌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 2살밖에 안 많아. 요즘 팟짱 들으시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잘 몰라. 신선한가, 오히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뭐 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한 조금 더 높은 곳이 부산 경남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을 때는 48%, 높을 때는 56%까지 야, 가는데. 그건 뭐 또 우리가. 예. 그래서 1990년 1월 21일 날 3당 합당이 됐어요. 네. 민자당이 탄생을 한 것이죠.